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일 시장이 상당히 좀 불안했습니다. 보시는 일봉 차트로 봐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31% 근래에 가장 많은 하락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3월 코로나 이슈로 상당히 많이 좀 지수가 빠지고 나서 이후에는 이때에 이렇게 음봉을 맞았던 이 구간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하락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요. 양시장 모두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1,8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고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5,9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다만 외인과 기관이 모두 순매도였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이 4,641억 그리고 기관이 1,244억 순매도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전일의 그 시장의 하락은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두 가지 정도 이슈로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연휴가 3일 정도 이어지잖아요. 아무래도 금요일은 일반 시장에서도 좀 거래량이 줄고 주말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보통은 거래가 많이 안 이루어지고 목요일 정도에 거래하고 금요일 오전장 정도 거래하고 보통 일반적인 분들은 스윙이나 단타를 하시는 분들은 마무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휴가 이제 3일 정도가 이어지고 워낙 그 미국 시장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고가권이기 때문에 주말에 또 어떤 악재가 터져서 시장을 밀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좀 팽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이 실제로 좀 시장에 반영이 돼서 외인이 좀 많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매도를 해준 점이 좀 두드러지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계속 괜찮다가 이제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 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100명이 넘었어요. 지금 보시면 대한민국이 제가 이제 실시간 상황판을 가서 가끔 좀 살펴보거든요. 뉴스에서 좀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한국이 어제 확진자 수가 이제 100명이 넘었습니다. 수도권에서 또 발생한 확진자 수가 100명이 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말을 앞두고 그 위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조금 그 코로나가 잠잠해졌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그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국내 또 휴가 시즌과 겹치면서 조금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약간의 그 불안감도 한몫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50선 정도를 딱 쳐주고 밀렸고요. 주봉상으로 봤을 때 전주의 양봉을 모두 다 삼키지는 않았습니다만 한 반절 이상 삼켰기 때문에 거래량 터지면서요. 한 번 정도 좀 밀려서 제 생각에는 22평선까지 한 810포인트, 820포인트까지는 밀 수도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아마도 22평선을 터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룸이 약간 남았기 때문에 이 정도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화요일 길게는 수요일 정도까지도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어떨까, 좀 운용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좀 현금 비중을 좀 높이시면서 추후에 찍고 반등해주는 시장에 다시 한번 참여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앞서서도 눌렸을 때에 이런 자리에서 들어갈 수 있는 타이밍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눌린다는 것은 개별 종목들도 눌린다는 의미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좀 보셨었는데 워낙 고가권이라서 들어가기 애매했던 종목들,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찌됐건 좀 외국인이 코스피건 코스닥이건 양시장 모두 좀 들어와 주면서 순매수 일변도로 좀 변화를 해줘야 좀 더 추세 전환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증시자금을 한번 살펴보면 현재 고객 예탁금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1조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보다도 더 높아졌다라는 건 아마도 이번 주말을 앞두고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금액이 좀 더 늘어난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번에 좀 빠졌잖아요. 아시겠지만 8월 14일 날 어제 좀 시장이 빠졌고 8월 13일 날도 어느 정도 조금 시장이 불안했었기 때문에 물론 반등이 나와줬지만 해서 아마 그 현재 시장에서는
조금 눌리면 살려고 하는 매수 참여자들의 자금과, 그리고 오히려 한번 뚫고 상승을 해주면 주요한 자리지 않습니까? 그 코스피 26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 850, 900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그 자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넘어서면 진짜 강하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참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머니들의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신용융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계속 증가를 하고요. 15조 정도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참여와 조금 더 베팅하려는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신용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에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에서 개별 종목 가지고 계신 종목들의 신용 잔고율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10% 이상 되면 상당히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포인트인지를 좀 파악을 하시고 10%를 기준으로 넘는다라고 하면 조금 더 보수적으로 좀 보시는 게 맞다.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뭐 지수는 이 정도로 좀 보고요. 전일 그 미국 시장은 보면 어느 정도로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이 대부분 좀 하락을 좀 했습니다. 물론 보합순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 유럽 시장에서는 1% 이상 빠졌기 때문에 조금 하락에 약간 추세 전환이 좀 우려가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0.12%,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22%. 그러니까 뭐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유럽 시장에서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크게 빠진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아주 악재에 의해서 빠졌다라기보다는 조금 이제 주말에 대한 연휴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반영된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조금 더 드네요. 이 정도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이제 개별 종목 셀트리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아직은 이슈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합병에 대한 이슈 공시 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검토에 대한 부분은 마친 상태이고 디테일한 부분은 안 잡았기 때문에 합병이 뭐 취소라든지 합병이 사실 무근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합병에 대한 부분들, M&A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보통은 아니면 사실 무근이라고 뜹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말씀드렸던 재료, 그러니까 제가 올해 초에 셀트리온 삼형제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재료가 한 3, 4개 정도 됩니다. 진단키트, 그리고 항체치료제, 합병, 실적. 근데 실적은 뭐 컨센서스 기준으로 이미 공표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 차트에 반영이 좀 되어 있다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키트에 대한 부분도 6월달에 이슈가 있었는데 뭐 우야무야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뭐 키트 하면 시즌으로 다 귀결되는 그 하나의 뭐 어떤 쏠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키트에 대한 부분은 크게 이슈가 없을 것 같고, 요즘에는 사실은 치료제도 치료제지만 이제 그 백신에 대한 이슈로 좀 많이 가고 있잖아요. 뭐 백신을 CDMO, CMO로 좀 위탁 생산한다라는 이슈로 SK 케미칼이라든지 SK 디스커버리라든지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좀 상승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는 키트에서 치료제, 치료제에서 백신으로 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여전히 치료제에 대한 이슈는 살아있고요. 분명히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셀트리온의 입장에서는 그 임상의 결과를 좋게 나온다면 잘 아마 공시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주말에 뭐 특별한 악재가 나올 것도 없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현재 수준에서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은 30만원, 그리고 제약은 11만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0만원,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계속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보시면 셀트리온도 빠졌습니다. 1.30%. 뭐 코스피가 기본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으로 빠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이 이제 코스피가 1.23%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셀트리온이 1.3%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지수 정도 수준으로 빠졌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매동을 조금 보면 그 와중에도 외국인이 281억 정도 샀습니다.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주주들의 개인 주주들의 성향은 대부분 단기보다는 강성 주주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런 주주분들이 잘 버티고 계신데
그럼에도 조금씩 그 매도에 대한 물량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셀트리온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려스러워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치상으로 지점이 지금 그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 박스권이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0만원에서 한 32만원 정도 요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의 22평선을 지켜주지 못하고 22평선 언더로 좀 빠졌기 때문에 아마도 실망 매물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기준은 이 30만원 정도로 잡고 여기에서 이 기준 30만원을 깨지 않고 다시 한번 좀 눌리더라도 움직이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아마도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뚫고 상승의 움직임으로 추세를 좀 전환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뭐 좀 이렇게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이 구간대에서 계속 먹먹하게 움직이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좀 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신고점 돌파를 하려면 이때의 이 엄청난 상승했던 이 구간대에 물린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이때 잡아서 이때 지금 그 차익 실현하는 물량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면서 가려면 당연히 부침이 있을 수밖에는 없다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숨고르게 하시고 길게 보고 들고 가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익권에서 당연히 매도를 하시고 다른 종목들로 갈아타고 포트를 움직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 셀트리온에서 가능성을 좀 찾고 지켜보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뭐 이번 주 조금 눌렸지만 다음 주까지 초반까지 좀 누릴 수 있지만은 다음 주 중반 이후에는 시장 상황을 좀 봐가면서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좀 더 수량을 늘려가는 전략이 맞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른 종목들도 조금씩 스윙이라든지 단기로 들어가셔가지고 수급이 좋은 종목들 비중 한 10% 정도로 해서 매매하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아마 이번 눌림에서 여러가지 좋은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럴 때 또 잡는 것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가지고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많이 눌립니다. 지금 보면 이 추세가 현재 고점도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점도 낮아지고 이 추세가 좀 전환이 되면서 다시 한번 튀어줘야 되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사실 못 갔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좀 그 22평선 뚫지를 못하고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이 기준을 조금 낮추고 11만원 정도 라인에서 이 정도까지 낮춘다면 이 정도로 낮춘 그 이유는 가장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양봉 길게 캔들을 낸 요 캔들을 보통 기준봉이라고 하고요. 이 기준봉의 몸통 이 몸통의 끝을 저는 보통은 중요한 지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지지점을 터치를 딱 했어요. 지금 11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서 다만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나온 음봉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도가 높진 않습니다만 여기를 만약에 눌려서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을 만약에 음봉으로 밀어버린다면 아마도 매물들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신다면 이제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좀 들고요. 매동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물론 코스닥 시장이 빠졌다고는 하지만 외인이 좀 많이 팔았습니다. 외인이 45억 정도를 팔았고요. 기관도 4억 정도, 뭐 이건 크게 이슈가 아니라고 보고요. 좀 팔았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세 개의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 좀 위험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텐데 우선은 이 기준을 보고 여기서 얘가 화요일날 좀 눌릴 수도 있어요. 눌렸다가 좀 아래 꼬리가 달면서 위로 올라온다면 그래도 괜찮은 움직임인데 만약에 그냥 몸통으로 종가가 그냥 최저가로 끝나버리는 이런 움직임이 나온다면 조금 더 눌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우려가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계좌를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얘가 이 정도 라인에서 더 좀 비껴나서 화요일날 빠지고 마감한다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기 때문에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겠네요. 보니까 자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아직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2평선을 지켜주고 있고요. 여기서 강하게 한번 슈팅 나오고 합병에 대한 이슈로 나오고서 어쨌든 윗골이 달았지만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에 대한 이슈가 떴을 때는 가장 강하게 간다라는 것을. 그래서 윗골이 달고 거래도 터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종가가 지금 104,200원이죠. 3% 가까이 빠졌습니다만 그래도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는 음봉이고요. 그리고 이 21평선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21평선에서 제가 생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아마 터치하고 돌려주는 움직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래도 명실상부한 코스닥 시총 1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이 사실은 강하게 가면서 저는 코스닥 900을 뚫는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앞서서 이렇게 이 삼형제, 특히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했던 2018년도에 이때의 물량들을 들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들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합니다. 다만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져가고 있던 물량들이 1차적으로는 12만원, 2차적으로는 15만원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또 소화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기준으로 남은 항체 치료제와 합병에 대한 이슈가 그 기대감만으로 가기에는 지금 조금 버거워 보입니다. 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줘야 뭐 항체 치료제 다시 한번 이상 뭐 성공적인 어떤 일상과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와주면서 현실적으로 좀 더 그 가시화되는 어떤 결과가 있어야지만 더 강하게 뚫을 수 있지 않겠냐,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다른 종목들에서도 수급이 좋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기존에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셀트리온을 많이 보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또 종목들에 많은 수급들이 몰리고 있잖아요. 물론 뭐 정말 그 실물이 없는 어떤 테마주에 몰리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뭐 이재명 에이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것들을 차치하고서라도 워낙 지금 임상에 열을 올리고 있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최근에는 뭐 아시겠지만 앞서서도 말씀드린 바이오 사이언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디스커버리라든지 그리고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물론 명실상부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두 종목이 바이오 쪽에서는 가장 강하지만 사실은 시장에서 다른 종목들이 죽고 몇몇 종목들이 살아있어요. 그 종목이 수급이 쏠리면서 확 올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는 워낙 다양한 종목들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기사상으로죠. 뭐 실제로 뭐 그 종목들도 임상을 성공하고 시판된 건 아니기 때문에 좋다라고 말씀드린 건 어폐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에서 다양한 종목들로 수급이 좀 몰리면서도 또 분산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확실한 어떤 이슈가 나와줘야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요즘 듭니다. 그래서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이 라인을 좀 지켜주면서 22평선에 좀 쭉 올라가면서 움직임을 주면은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큰 재료를 좀 믿고 가신다면 여전히 좀 지켜보시면서 이 셀트리온을 믿고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홀딩하시는 게 맞다라 좀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셀트리온에 대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타 종목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빠진 상태에서 조정을 좀 받는 상태에서 아마 화요일, 수요일 쪽에는, 수요일쯤에는 아마도 변곡점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그때는 정말 괜찮은 종목들을 화요일, 수요일에 좀 잡아놨다가 목요일부터는 또 그 시세에 동참하는 움직임이 나와주면 좋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좀 선별을 해가지고 제가 주말에 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마이크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이게 아직도 제가 노트북 내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울릴 거예요. 양해 부탁드리고요. 다시 한번 더 이거 좀 제가 업체 불러가지고 고쳤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잘 세팅해가지고 좋은 영상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비 온다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코로나 이슈 혹시라도 코로나 걸리시지 않도록 특히 건강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